인사 한 번만 다시 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류용수고요. 아, 아, 아. 선생님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가 일단 겹치지 않게 하려고 저 어디로 이제 포지션을 잡았냐면 이제 여름 방학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는가 여기로 포지션을 잡았어요. 자, 중학교 3학년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현 중3이요. 네. 그리고 현 고1이요. 딱 절반 절반 정도 되시네요. 지금 제가 선을 좀 정확하게 딱 그어 드릴 건데 남은 기간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름 방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건 지금 3주밖에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 3주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거 좀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체 내용들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준비하는 여름 방학은 뭐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위치가 좀 다 다를 거예요. 이거 있죠. 여기 보시면 한 장 넘기면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이제 팀장님께서 오셔서 차은진 팀장님께서 이제 하실 때 적을 것들 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곳에다가. 네, 계속 갈게요. 네. 딱딱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커리큘럼 그리고 제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강의력은 어느 정도 이제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강의력 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 틀을 만들다. 제가 틀, 틈, 특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개념 잡는 수업을 틀을 만들다. 그래서 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을 잡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틈을 채우다. 여기 좀 디테일한 부분 잠깐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부셔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개념을 처음에 잡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요. 애들이 어떤 문제를 딱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왜 틀렸니 물어보면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서요 이래요. 고등학교 3학년이요. 그리고 N수생들 그러니까 재수생들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수생들 수업할 때 어떤 부분을 못해서 너 이거 7번 왜 틀렸어? 이러면 아직 개념이 덜 잡혀져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개념은 딱 처음 나갈 때 완벽하게 그 개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별로 우리가 뭐 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게 됐는지를 배워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걸 우린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틀 수업에서는 처음에 틀을 잡는다잖아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충실한 수업이고 개념을 똑바로 잡아놓게 되면 오히려 고난이도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 문제에서 이득을 좀 많이 보는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개념을 잡은 아이들이 뭐 서술형이라든가 최고 난이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강점을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이제 극상위권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 뭐에서 나오냐면 정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정의를 잘 몰라요. 교과서 보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박스에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 박스에 있는 개념들을 애들이 잘 안 봐요. 요즘 애들 되게 웃기죠. 교과서 있으면은 잘 펴보지도 않고 학원에서 수업 들었던 걸 바탕으로 난 잘 알고 있어. 학교에서 수업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일단 첫 번째 세특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건방지면 안 돼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딱 가려면 고1부터 시작이거든요. 세특이 능력 특기사항이라 해서 이제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써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한 명이 한 140명 정도를 가르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알기 힘들잖아요. 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뭐 숙제를 얼마큼 해오는지 수업 태도 어떤지 이런 거 다 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5줄 정도 되는 글로 다 복붙해 버려요. 그리고 유난히 좀 신경 써야 되는 애들, 뭐 반에서 잘하는 애들, 전교권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애들은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하는 애들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거든요. 근데 이제 잘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좀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유리하다. 1학년 때부터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애들이 좀 어떤 애들이 많냐면 우리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엔 약간 잘난 체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정도 거의 한 번씩 떼고 나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난 고1은 되게 잘해. 수학 상하는 되게 잘해. 이런 마인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그래서 틀을 잡는다. 그리고 틈을 채우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여기 틈 하나 있잖아요. 이 틈 하나에 100점짜리를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표지에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쓰는 편이라. 자, 다음. 이제 룡수한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쌍둥이 워크북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어택이 있고, 그리고 오마카세가 있고, 그리고 고구마인 사이다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쌍둥이 워크북은 뭐냐면 일단 기본 교재예요. 기본 교재는 시험 자주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어려운 문제들을 중킬러 문제들을 막 킬러 문제들을 푸는 것보다는 개념 수업 진행할 땐 안 풀어본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빈출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게 일단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 워크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쌍둥이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1,400문제인데 1,400문제가 전부 다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700문제인 거죠. 700문제를 전부 다 쌍둥이 문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타임어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출 문제들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되게 두꺼워요. 책 한 권에 한 3,0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빈출 문제를 전부 다 넣어놔서 여기는 타임어택.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숙제를 한 150문제씩 내요. 이때는. 근데 150문제 내도 다 풀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한 문제당 한 30초 정도, 20초에서 30초 안에 빨리빨리 풀고 넘기는 문제들 위주예요. 그래서 이건 타임어택이고, 그러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게끔 만드는, 약간 어렸을 때로 생각하면 약간 구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나갈 때는 애들이 개념 충실하게 하고요. 서술형 개념 테스트 보고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끔,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들 얻게끔 만드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 때 많이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건 틈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오마카세는 뭐냐면 학교별로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변형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학교 프린트를 막 2번, 3번 봐야 돼요. 어느 학교는 부교재를 보는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는 기출 문제 중에서 교육청 평가원 기출 문제들 중에서 3월 문제의 킬러 문제들을 내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학교 성향대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연합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별로 있었던 지금 성향들을 전 다 알고 있어서 그 학교별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름이 오마카세예요. 이건 파이널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방장이 그 아이의 성향에, 그 아이의 학교의 성향에 맞춰서 따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고구마 인사이다는 뭐냐면 우리가 쇼커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특히나 이제 많이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특별하게 어떠한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법을 모르면 문제를 아예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단원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복소수란 파트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에. 근데 거기에 복소 평면이라는 풀이 방법이 있어요. 이게 원래 대학교 2학년 수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그 과정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접목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이게 있으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빨리 푸는 애들은 한 30초,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석으로 푸는 애들은 한 5분 정도 걸리는, 이 정도 차이 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배워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오히려.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유형,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고구마 인사는 문제만 딱 보면 되게 답답해요. 되게 퍽퍽한 그런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되게 답답한데, 사이다 한 잔 딱 마시면은 쫙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되게 쉬운 쇼커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컨텐츠 이름은 고구마인 사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다음. 오늘 시간이 20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타임어택 표지고요. 그 다음 이 오마카세. 약간 조금 더 일식집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죠. 자, 다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구마인 사이다. 이제 고구마인 사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표지에서 이렇게 알 수 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학교별로 특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떻게 시험을 내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이 고구마인 사이다 오마카세. 이 컨텐츠가 이제 틈에서 가장 많이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틈만 정확하게 잘 잡혀져 있으면 틀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그냥 막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3월 모의고사에 고등학교 1학년 전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이 전체 범위를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킬러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험에 내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있냐면
예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있었던 모의고사에서 시험을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성향을 모르면 이걸 준비를 못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부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그 부교재에서 시험이 잘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선생님 성향마다 그리고 학교 성향마다 완전 다르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용수학 관리. 그러니까 제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지금 18년 차랍니다. 네? 잘 안 믿기시죠? 믿기세요? 제가 지금 18년 차인데 그래서 한 8년 차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좀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아시죠? 강사들 되게 막 건방지고 막 자신감 막 충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어땠었냐면 강사가 강의만 잘하면 되지 하면서 강의로 무조건 죽여 죽여 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어머님께서 아, 우리 아이 매 시험마다 매 수업마다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좀 자세히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데일리 테스트 몇 개 맞고 숙제 몇 프로 했는지 이거는 그냥 형식적이라서 사실 보지도 않고 여기에 좀 자세하게 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겠죠? 당연히 학원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진짜 해야 되나?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저 원래 컴플레인 나오면 전 어떤 입장이냐면 일단 그 컴플레인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걸 일단 해줘요. 해주고 나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진짜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시간상,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면 어머님께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요청대로 제가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신경 쓰는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 이제 단과 학원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건 최대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해드리겠지만 매 수업 시간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매 수업 시간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 데일리 테스트 보고 그리고 숙제 해왔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숙제를 조금 못 해오는 상황이 되면 이제 애들을 이렇게 연합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숙제를 잘 못하게 되면 오늘 체육대회 뭐 준비하다가 숙제를 조금 덜 했어요. 이런 걸 미리 저한테 다 보내요. 그럼 제가 이 아이들의 개별 상황들을 조교한테 전부 다 전달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 뭐 오늘 왜 못하는지, 오늘은 잘했다, 아니면 원래 숙제를 잘 못해오는데 오늘은 잘해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좋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어머님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족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얘가 오늘 숙제를 못 해왔는데 왜 못 해왔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게끔 그래서 조금 더 상담을 거의 이제 잘 안 해요 어머님이랑.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써주고는 이거 하나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상담 문자 어떻게 보내는지 매 수업 시간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카톡방인데 대치동에서도 이렇게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10명 안쪽이에요. 제가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5명에서 6명 있어요. 뭐냐면 제 조교님들이 2명이나 3명 정도가 이제 한 반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반 이렇게 딱 있으면 거의 보통 한 15명에 한 명씩 이제 조교쌤들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5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숙제를 잘 못해왔다 그러면 이 조교님이 이 아이한테 직접 가서 왜 숙제를 못해왔는지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못해왔는지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좀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안 해왔던 게 있으면 그거 다 돼 있는지, 지난 시간에 마무리 다 안 됐던 게 있으면 그거 다 돼 있는지, 이거 다 이제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많으면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냐면 누가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떠냐면 숙제를 85%만 해왔는데 그냥 지나갔네? 다음 시간에 그럼 얼만큼 해올까요? 반성을 하고 100% 해올까요? 그지 않죠? 85% 했는데 그냥 지나갔으니까 다음 시간은 한 70% 정도 해봐요. 그랬더니 잔소리 딱 들었는데 잔소리 한 번 듣고 그냥 넘어가네? 그럼 그 다음은 50% 해오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땐 띄엄띄엄 풀어보고 막 3의 배수를 풀어보고 막 이렇게 혼자서 되게 시험 정신이 되게 강해요 요즘 애들이. 막 그런 식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리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애들은 원래 그래요. 애들은 원래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좀 많다 보면 이제 조교쌤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조교쌤들을 교육을 좀 잘 시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그냥 즐겁고 "어이 뭐 숙제 다 했어." 했는데 막상 보면은 중간중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 많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경우에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각 톡방이에요. 이게 학생별로 톡방을 따로따로 만들어서요. 누구누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머님은 항상 들어가 계시고요. 근데 아버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아빠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교쌤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 5명, 6명, 7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전부 다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지각을 했어요. 5분 딱 넘어가면 여기다가 씁니다. 아이가 지각을 했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이게 사실 제가 아주 많은 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완성작으로 만든 건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걸 방어하냐면 일단 첫 번째 저한테 학생이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오늘 좀 늦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엄마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10분, 20분, 30분이 늦어요. 근데 사실은 친구랑 밥을 먹고 왔네.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마랑 소통만 되면은 이게 딱 차단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떡볶이 먹고 가자." 그러면 "아 근데 나 늦게 가면은 선생님이 여기다 써." 그럼 뭐냐?" 하고 나서 그냥 애들이 학원으로 와 버리거든요. 그거 차단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다가 씁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짓말 못 해요. 뭐 엄마한테는 뭐 나 지금 학원 가." 이렇게 하고 학원 선생님한테는 오늘 좀 늦어요." 이런 것들 못 하게. 그리고 여기는 저한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일단 다 써요. 왜냐면 조교쌤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5분 딱 지났는데 안 왔다. 그럼 일단 여기다 쓰고 그리고 전부 다 확인을 하게 되고 그날 데일리 테스트 받고 그리고 숙제 해 왔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돼 있잖아요. 그것들 전부 다 여기다가 씁니다. 그래서 애들 입장에선 처음엔 되게 숨 막혀해요. 막 카톡 감옥이라고 하거든요. 카톡 감옥에 빠져서 계속 하루하루 나를 선생님이 괴롭혀 막 이러는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생의 정확한 현주소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학원에서 관리 문자 안 보내면 학원 보내지 마세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대치동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냥 관리가 뭐 "관리를 더 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관리까지 수강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 준다는 얘기는 뭐 이 관리 문자를 안 보내 준다는 얘기는 수강료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그 정도까지요. 계속.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막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 신경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3분 남았거든요. 자 여기 표지 보시면 명성일이가 원장님 성함이에요. 근데 학생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들이 평상시에 톡이나 문자나 잘 확인 안 하시잖아요. 요즘 시즌 보면은 문자 막 한 이틀 3일 안 보면 학원에서 막 100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적도 있었냐면 옛날에 한 13년 정도 전에 제가 그때도 이제 관리 문자는 뭐 밑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쓰진 않았지만 항상 보냈거든요. 한 5년 차 정도부터 항상 보냈었어요, 매 수업 시간마다. 근데 어떤 엄마가 데스크에다가 선생님이 관리 문자도 안 보내준다고 우리 애가 몇 개를 맞는지 모른다고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분명히 보냈다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엄마 번호를 차단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번호를. 그리고 학원 번호를 차단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아이인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 저한테 지각한다는 연락을 보낼 때는 집에 있으니까 엄마 핸드폰을 잠깐 빌려서 차단 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오늘 한 10분 늦습니다." 근데 전 엄마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이 오고 그랬으니까 난 이걸 믿어야죠. 그래서 그때는 믿었었어요. 근데 애가 보냈죠. 그래서 안 와서 엄마한테 연락을 하면 엄마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 애가 한 40분 지각하고. 근데 어쨌건 엄마가 연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저 애들 믿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제가 심야석당이라고 하거든요. 밤 10시 부터 12시 까지 애들 수업 끝나고 나서 심야석당, 약간 심야 식당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거 패러디입니다. 심야석당을 열어서 애들 딱 쭉 잡아 놓고 하는데 사실 수학을 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과목을 해도 상관없어요. 수행평가 저 바빠요. 수행평가 해도 돼요. 그냥 뭐냐면 애들이 집에 가서 솔직히 12시 까지 놀잖아요. 애들이 뭐 합니까? 밥 먹고 뭐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누워 가지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모토냐면 학원에 온 날은 무조건 12시 11시 반에서 12시 정도까지는 그냥 무조건 학원에서 그냥 공부하고 가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심야 석당 오픈하거든요. 항상 해요. 밤 10시까지 하고 이제 스터디 카페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점. 이것 좀 알고 계시고. 근데 이것도 저는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가서 막 누워 있고 유튜브 보고 밥 먹고 게임하고 이러다가 엄마랑 싸우느니 그냥 12시까지 하고 가. 그러니까 엄마랑 사이가 되게 좋아졌대요. 그냥 학원에서 있었다 간 것뿐인데. 자, 계속.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리 문자예요. 매수업 나가는 거고요.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파워 J거든요. MBTI가 파워 J라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있어요. 이 멘트 전부 다 생각해 놓고 왔어요. 저 옷 보면은 봐봐요. 오늘 옷 되게 신경 쓴 거거든요.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이에요. 근데 이걸 딱 입고 왔더니 원장님께서 보자마자 트레이닝복 입고 왔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저 진짜 신경 썼는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에르메스입니다. 좀 다르게 보이죠? 아니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관리 문자고요. 관리 문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단원을 한다, 그리고 숙제가 어디다,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내용들 정확하게 쭉 들어가고요. 그리고 숙제 완성도도 여기에 지난 시간에 만약에 숙제가 덜 돼 있었으면 전 시간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100%가 돼 있어야지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진행되고요. 데일리 테스트는 이거 지난 시간에 오답했던 건데 이걸 지금 안 풀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0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오답만 0, 데일리 오답만 0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아이한테 다음 시간까지 계속 확인하는, 이제 그 다음 관리 문자에서는 이거에 대한 확인까지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숙제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심플하죠. 여기 뒤에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매 수업 시간 나가요. 왜냐면 이 아이가 아이 이름이 들어가 있네. 태우가. 자, 태욱이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고 숙제를 성실히 해왔고 뭐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칭찬과 격려를 좀 해달라. 왜냐면 이 아이가 좀 어머니께서 기대치가 좀 높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이만큼 해놓은 거에 대해서 너 이만큼 할 수 있잖아. 항상 이렇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성과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을 해달라.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칭찬을 안 해도 돼요. 어쨌건 제가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론화 시켰잖아요. 그럼 애는 벌써 뿌듯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칭찬 안 해? 칭찬해야지. 막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일요일 날 시간 되면 잠깐이나마 들려서 일요일 날 저는 뭐를 여냐면 피드백 수업을 따로 열어요. 그래서 피드백 수업이 있어서 한 6시간 정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2시간 이상은 무조건 나와서 질문을 받게끔, 그래서 질답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쫑쫑쫑쫑 땅땅땅땅 뚱뚱뚱 이렇게 돼 있죠. 일요일 날 4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피드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숙제 조금씩 밀려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꼭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풀고 제가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연합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온갖 지역에서 다 와요. 지금 어느 애들도 있냐면 기름 쪽에 있는 개성고등학교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안국 쪽에 있는 중앙고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노원 쪽에 있는 대진여고도 있고요. 막 저기 분당 그쪽에 있는 영덕여고도 있고, 이게 좀 여기저기서 막 오는 아이들이에요. 우수한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자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신호들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딱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지금 제 학기 중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요. 베이스라인, 어레인지, 그리고 피날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 이제 틀, 틈, 특은 방학 때 커리고요. 그리고 이건 학기 중 커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쭉 준비하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준비하면 된다는 점. 뭐 방학 때는 어쨌건 우리 두각에서 같이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두각이랑 윈터에서는 강대 그 두각에서 많이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방학 때는 어쨌건 두각에서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데, 커리 본인에게 필요한 커리들 전체 레벨, 전체 요일 전부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선택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 뭐죠? 한 번만 다시 여쭐게요. 이름 뭐죠? 류용수요. 예, 감사합니다.